멕시코 북부 사막, 라파리아 광산,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그 척박한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삼성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왜 지구 반대편 광산까지 찾아간 걸까요? 700만 달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차트 위에서 애은 가격이 폭락하던 그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던 바로 그때 세계 최대 기업은 조용히 실물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을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였나요? 아마 대부분은 결혼 반지나 돌 선물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은은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노트북 회로 위에서, 태양광 패널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귀금속이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금은 금고에 잠들지만 음은 공장에서 매일 죽어나갑니다. 한 번 쓰이면 회수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은을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밥 한 끼 못 먹으면 쓰러지듯 은이 끊기면 공장이 멈춥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지난 10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AI 서버, 5G 기지국, 현대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은의 소모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은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대 자본이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투자의 패러다임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3조 원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조. 최근 글로벌 테크 기업 간에 체결된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 계약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핵심 담보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은이거든요. 왜일까요? AI 칩은 사람으로 치면 뇌입니다. 폭주하는 데이터를 찰나의 순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손실 없이 흘러야 하고 열이 즉각 빠져나가야 합니다. 구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율에서 은을 따라올 소재가 지구상에 없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입니다. 그 극한의 환경에서 미세 신호를 오차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 그게 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비탄력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배가 고프면 밥값이 올라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AI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 N은 수요는 멈추지 않습니다.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23조짜리 계약도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걸 기업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광산에 700만 달러를 쓴 걸 두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이면 은을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지 않냐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두려워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입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고 가도 실물 은을 구할 수 없어 공장이 멈추는 그 순간이요. 이 계약의 본질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생산 물량 우선 확보권, 즉 줄을 미리 서둔 겁니다.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는 게 아니라 라면 공장 지분을 사서 재난이 터져도 내 몫은 먼저 챙기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대란 때 돈이 있어도 칩을 못 구해 완성차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습니다. 현대차도 포드도 GM도 예외가 없었죠. 삼성은 그 악몽을 은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 기업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보험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얘기는 사실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괴물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 기술이요.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불이 잘 붙죠. 전기차 화재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전고체인데 여기서 액체 전해질과 흑연 음극재를 대체하는 소재가 바로 은탄소 나노 복합층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은의 양이 기존 대비 50배 이상 폭증하거든요. 배터리 팩 하나에 수는 1kg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가 연간 수천만 대입니다. 거기에 50배를 곱해보세요. 광산이 버텨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자리입니다. 인간이 기술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땅속의 은을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흑연이 퇴장하고 은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이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6년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반짝 부족도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캐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상태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런던 금속 거래소 창고를 들여다보면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채울 물량이 없습니다. 새 광산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허가받고 개발하고 실제로 채굴이 시작되기까지요. 지금 당장 삽을 꽂아도 2035년에나 물량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AI는 더 고도화되고 전기차는 더 많이 팔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에 돌입합니다. 수요는 수직 상승하는데 공급은 제자리인 상황. 시장은 빠르게 매도자 우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로도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 웸은 재련 물량의 3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은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거죠. 히토류에 이어 은까지 중국이 전략 자원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 순간을 보고 멕시코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의 뒷마당,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비상 공급망을 확보한 거거든요. 지정학적 판단이 광산 계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 SDI는 보유 중이던 알짜 지분 10조 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자금의 종착지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입니다. 10조 원이라는 실탄을 장전한 삼성이 향하는 곳, 그 끝에 은이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실물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피지컬 쇼티지라고 부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는 돈을 2배, 3배 줘도 물량이 없었죠. 은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0를 준다 해도 공장을 돌릴 은 한 줌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삼성이 멕시코까지 날아간 것, 그게 바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대기업은 리스크를 먼저 감지합니다. 수십 명의 전략 애널리스트가 붙어서 시나리오를 짜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경보가 울렸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날짜 하나를 기억하세요. 2026년 7월 24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월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은 품목이 있었거든요. 바로 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은을 필수 안보 물자로 분류해서 관세 면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소름 돋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미국조차 은의 공급줄이 마르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강 대국이 전략 비축 물자로 공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150일입니다. 역산하면 7월 24일에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7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5월부터 대대적인 선취매에 나설 겁니다. 불확실성이 현실이 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진짜 승부는 5월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M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바닥나고 기업들은 사재기에 나서는데 왜 가격은 내려가는 걸까요? 여기에 시장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싸게 사야 합니다. 많이 사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먼저 뺏어야 합니다. 공포를 만들어서 던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월가에서는 쉐이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은 이 순간에도 조용히 큰 손들의 금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교환 비율, 즉 금은비는 평균 60대 1이었습니다. 금 한 돈을 사려면 은 60돈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AI 수요와 전고체 배터리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비율이 20대 1까지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값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은 가격은 산술적으로 3배가 되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은은 지금 역사적 재평가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7월 24일을 역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5월부터 선취매에 나선다면 개인이 움직여야 할 시간은 3월과 4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별 광산주는 경영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가 겹쳐 변동성이 극단적입니다. 삼성이 필요로 하는 건 광산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이은 실물 그 자체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건 M은 실물 ETF입니다. 시티그룹을 비롯한 대형 기관들은 이미 3개월 내 온스당 $150 돌파를 공식화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은은 21세기 AI 시대의 에너지 화폐입니다. 석유가 20세기 산업을 지배했다면 은은 21세기 첨단 산업의 명주를 쥐는 새로운 권력이 될 겁니다. 단,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이 시장은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면 수익도 없습니다. 삼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전략 집단이 멕시코 광산에서 던진 승부수, 그 발자국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대기업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보폭을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 지표입니다. 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공포에 눈이 멀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연말 당신의 선택이 계좌의 색깔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